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3시 26분 45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쪽 지수의 흐름은 여전합니다. 코스피는 무덤덤, 코스닥은 화색. 이렇게 양쪽의 탄력이 약간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2400선 그 위기까지 갔었는데 오늘 장에서 반등 움직임은 나타나고요. 하지만 에너지는 코스닥 쪽에 좀 뺏겨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로는 0.54% 오름세 나타낸 2417.91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3거래 만에 반등하는데 일단은 좀 성공하는 흐름,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으면서 고점을 좀 시원스럽게 뚫어내지는 못합니다. 2410선 중반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강하기는 한데 역시나 5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지는 못하네요. 1.85%의 상승으로 725.42포인트 정도 선에서 마감 대기합니다. 오늘만 13포인트 정도의 되돌림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어제 장에서 20일 이동평균선 내주지 않을까 좀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장 확실히 그 위쪽에서 굳히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도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지금 매수하고 있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콘텐츠, 엔터 이쪽으로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졌죠. 월드컵도 그렇고 게다가 근래 들어 이 나라 안팎에서 들리는 호재성 뉴스가 꾸준히 나옵니다.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비롯한 이 굵직굵직한 드라마의 흥행이라든지 혹은 간밤에 그리고 또 어제 중국에서 이 한알령 해제로 그동안 발목이 잡혔던 국내 영화가 중국 내에서 문을 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엔터 콘텐츠 쪽에 강세 움직임 뚜렷한 하루였는데요. 막판에 좀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지금 시세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이스트 13%, 쇼박스 15%, DNC 미디어나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웹툰 관련된 종목이죠. 이쪽도 해외발 이벤트였죠.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 엔터 쪽으로 이 지분을 투자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장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반까지도 잘 지켜내고 있는 움직임, 그리고 그동안 워낙에 좀 답답하고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나 봅니다. 지금 11% 정도의 상승 움직임 띄면서 강한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오늘 나란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조코바가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런 수순이라면 국내에서도 아마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막판까지 유지되는데요. 일동제약이 현재 12%대, 그리고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도 10% 정도의 상승세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운주도 전반으로 좋았습니다. 해운주는 뭐 개별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일단 HMM 쪽에서 조기 민영화 추진 소식이 나오며 장중에 13%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는데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이제 주 중반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니까 기세를 몰아 주 후반까지 좀 다시 그동안 빼앗겼던 상승분을 찾아왔으면 이라는 바람 가져보면서 그 희망도 엿보였던 오늘 하루였네요. 그리고 주변국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이어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은 계속 코로나로 좀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도 비교적 약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아직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합권 정도 내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반면에 이 위안화 절상 부분이 서로 맞물리면서 지수는 팽팽한 줄다리 속에 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16% 오름세 나타낸 3093.9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계속 보합 왔다 갔다 합니다. 오후장에는 0.6% 정도까지 힘을 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마감을 앞두고서 탄력이 또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천 쪽은 0.4% 하락하고 있어서 중국 증시 내에서도 다소 좀 힙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랜만에 하락 전환되는 모습, 그러니까 워낙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연준이 속도 조절을 좀 해주지 않을까?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될 이 연준 회의록에 대한 기대감이 이 환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하는 모습 뚜렷했는데요. 밴드 말씀드리면은 1348원에서 1355원 정도, 밴드폭은 7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오늘장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거고요. 앞서서 닷새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종가 보겠습니다. 4원 80전 하락하면서 1351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1340원대 안착하지 않을까 이런 기운이 장중에 풍겼는데요. 그래도 1350원대 초반이네요. 네, 환율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주체별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눈에 띄는 종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연준의 간밤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중심적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53% 정도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2.70포인트 올랐고요. 종가는 2418.0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20선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점차 탄력이 조금 줄이긴 했지만 2400선 초반에서 그래도 상승세는 지켜줬는데요. 오후 들어 다시 한번 탄력을 이어받았고요. 2420선 시초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후 2415포인트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해왔고요. 5일선 눈앞에 둔 채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로 마쳤고요. 개인이 963억 가까이 가장 크게 팔았습니다. 그 뒤로 기관이 매도폭을 막판에 좀 줄이면서 175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대로 외국인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833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요. 먼저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내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 물류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운수창고 테마가 3.5% 이상 올랐습니다.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이 2%대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또 내일부터 일회용품 판매 규제를 앞두고 제지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종이목재 업종이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뒤로 화학업종과 서비스 업종이 나란히 1%대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카카오에 이어서 대형 게임주들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서비스 업종이 1.2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상승을 주도했던 메리츠 금융그룹주들이 오늘은 낙폭을 좀 키우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먼저 메리츠 화재가 낙폭을 키우면서 보험 섹터가 0.7%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 뒤로 메리츠 증권 역시 낙폭을 키우면서 증권 섹터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의약품 업종 가운데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7% 이상 급락하면서 의약품 업종이 0.5% 가까이 빠졌고요. 그 뒤로 의료정밀 업종과 유통업종이 0.1%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면서 반도체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종가 6만 1,000원에 0.6%대 오름세로 마쳤고요. 막판 들어 탄력을 좀 줄이더니 SK 하이닉스는 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8만 5,200원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 업체들 가운데 LG화학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탄력이 좋았습니다. 종가는 70만 1,000원에 형성하면서 약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가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는데요. 종가는 3%가량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70만 1,0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장 낙폭을 좀 키웠는데요. 종가는 1.75% 가까이 빠지면서 56만 1,000원에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락에 이어서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88만 8,000원에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종가는 17만 5,000원으로 0.85%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닥 구간에 있었는데 테슬라양 모멘텀을 얻고 오늘 자동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16만 6,000원을 터치했고요. 이어서 최근에 부진했던 기아 쪽으로 조금 더 큰 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종가는 1.7%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으로도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였는데요. 네,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벤터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먼저 카카오가 2.6% 가까이 상승했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0.55% 가까이 상승한 18만 1,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앞두고 정부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업을 예고한 시점을 하루 앞두고 물류 대란이 현실화 우려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물류 관련주들 쪽으로 탄력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흥하해운과 HMM이 오늘장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그 가운데 HMM은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을 위해서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오늘장 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해운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흥하해운과 페노선 쪽으로도 동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물류 관련주들 한솔로지스틱스와 동반 그리고 인터지스가 어제 이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관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전기차 생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서 2023년에는 한국산 부품 구매 금액 또한 13조 원 이상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 나오면서 센트럴모텍이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22.30포인트 상승한 15,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네오틱스와 명신산업이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네오틱스가 5.5%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피 쪽에서 명신산업과 KC 역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7%가량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3.33포인트 올랐고요. 725.5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갭상승 이후에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72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는 모습 나왔는데요. 견조한 상승세를 지켜가면서 21선과 5일선 맞닿는 분위기 속에 5일선을 넘기는 시도 보였습니다. 오늘 1.8%가량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1,271억 가까이 가장 크게 샀고요. 그 뒤로 기관이 883억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홀로 순 매도로 마쳤는데요. 개인이 2,012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주 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도 막판에 수급이 좀 몰리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65,100원에 약 0.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약 1% 가까이 올리면서 66,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HLB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종가는 2% 가까이 올리면서 36,9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조정받았던 2차전지 소재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2.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05,30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가 조금 더 크게 반등했습니다. 종가는 127,900원 터치하면서 5일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6.7%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NF 역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종가는 2.4% 넘게 올리면서 205,4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보 역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23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종가는 23만 5,600원 터치하면서 2.6% 이상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인주들 쪽으로도 오늘 크게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내년 다수의 신작 출시와 함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엔터 모멘텀까지 이어받으면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43,30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펄어비스 역시 탄력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종가는 5.3%가량 상승한 43,900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 역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오늘 17만 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2.5% 가까이 올린 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중국 텐센트 비디오에 서비스되면서 한알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이런 기대감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중국 OTT의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는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문화 교류가 재개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장에서도 콘텐츠주와 그리고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콘텐츠리 중앙이 7% 가까이 상승한 25,950원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 쇼박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약 15% 가까이 상승한 4,27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뉴와 버킷 스튜디오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약 4%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K-팝에서도 수혜가 이어질 거란 전망 받으면서 엔터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하이브가 6.8%가량 상승을 했고요. 또 키이스트가 부각됐습니다. 15.4% 가까이 상승한 7,21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TF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28일에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침들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먼저 S넷이 3.9%가량 상승했고요. 윗골이 달린 양봉이긴 하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NBT와 스코넥 그리고 자이언트 스템 역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스코넥이 10%가량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13,8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고일 대비 0.9%가량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80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구간 315.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까지 현선물 모두 나란히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531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3,871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기관 역시 903계약 정도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